총장이 만나서 뭐 견해 차이를 좁혔다 뭐 이런 보도들도 좀 나오곤 있습니다만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 이게 지난해 참 많이 있었던 것이고 저희가 많이 다뤘던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 부분이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이 법무부 조직 개편안, 직제 개편안이 무엇인지 어떤 갈등들이 야기되고 있는 것인지 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시사야의 진행자죠. 뉴스소다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박범계 장관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 견해 차이를 상당히 좀 좁혔다 이렇게 했다고요? 네. 어제하고 좀 분위기가 달라졌는데요. 어제는 뭐 김호수 총장이 반기를 들었다 뭐 이런 보도들 나왔잖아요, 많이. 네, 그렇죠. 대검이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네네. 조직 개편안에 우린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입장문까지 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반발이 상당히 세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어젯밤에 김호수 검찰총장을 만났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네. 한 4시간 동안 만났다고 하는데요. 밤 8시부터 한 4시간 동안 만났으니까 거의 자정까지 만난 거죠. 예. 그때 견해 차이가 좀 좁혀진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럼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 견해 차이가 좁혀졌느냐 이거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고 어느 정도는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검찰은 검찰 편이다. 이 얘기는 우리가 숱하게 했었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앉히던 간에 그는 검찰 조직을 위해서 일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이전의 상황 때문에 우리가 많이 좀 알고 있어요. 네. 네. 인사가 참 묘합니다. 네. 뭐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을 보면서도 그렇고 그 전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면서도 느끼지만 여당도 사람 보는 눈이 없고 야당도 사람 보는 눈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때는 그렇게 극렬하게 야당이 반대했다가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또 엄청난 찬성으로 돌아서고 네. 여당이 또 정반대 입장이 되곤 하는데요. 근데 그 상황은 결국에는 검찰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이 부분과 연동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좀 다르기 때문에 참 네. 그래서 인사가 어려운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번에 김호수 검찰총장도 친정부도 이런 친정부 인사가 없다 이렇게 야당에서 공격했었잖아요. 그렇죠. 법무부 차관도 했었고 요직을 많이 거셨다고 했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임기 2년의 총장이 되니까 조직 논리를 대면서 지금 곧바로 반기를 든 이런 모양새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무부가 사실 이렇게 되어버리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조계에서는 김호수 검찰총장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한 크게 2가지 정도의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떤 분석이에요? 먼저 조직 안정을 위해서다 이런 관측입니다. 조직의 안정. 네,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가 났었잖아요. 그랬죠. 이게 또 지나치게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었느냐, 편파적이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의견이 상당수 그냥 반영이 된 인사였다라는 평가가 많았죠. 네, 외부의 시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검사들의 시각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 네. 검사들은 굉장히 반발을 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검사들을 다독이기 위해서 직제 개편안에 반발하는 검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이번에 수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조직 안정을 꾀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반발하는 뭐 뉘앙스를 계속해서 취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나를 보고 있는 뒤에 내 밑에 사람들이 많이 조직원들이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신뢰를 받아야 내가 뭘 해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소신론인데요. 우리가 그토록 많이 얘기해왔던 특수통 검사예요. 김호수 검찰총장은. 네. 그러니까 특수통 출신으로 직접 수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좀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 공수처 출범이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그동안에 이 현 정부에서 계속 얘기를 했던 검찰 개혁의 주된 내용들은 그동안 숱하게 많이 나왔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에 직제 개편안, 조직 개편안 솔직히 그 이전부터 계속 다루어진 내용인데 어떤 부분들을 이번엔 또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검찰 쪽에서는. 앞서 말씀하셨던 거에서 연장해서 조금만 말을 덧붙이자면 지난 대선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네. 대선 때 거의 다 모든 후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네. 검찰의 권한 축소, 수사권, 기소권 분리 이거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했어요. 네. 근데 막상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야당 입장이 되니까 문재인 정부의 그런 정책이나 기조에 대해서 야당은 굉장히 반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우리나라 검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제 시각이 아니라 법조계나 아니면 학계조차도 다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2년 전에 이거 숱하게 들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존에서 검찰의 이 막강한 권한을 어떻게 하면 적절히 통제하고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겠느냐.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수사권 조정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근데 수사권 조정 문제하고 이번에 직제 개편안이 연동돼 있어요. 제가 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이렇게 세 가지 크게 논리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첫째, 법리적인 문제입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보면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만약에 권한을 제한한다면 이거는 상위법에 해당해 시행령을 바꾼다 그러면 모법을 지금 범위를 어긋나는 네. 그러니까 위반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 쪽에서는 시행령에 담으려고 하고 있는데 네. 시행령보다는 내규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규는 사실은 자체적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향후에 바꾸기가 쉽잖아요. 시행령 바꾸기가 한결 어렵거든요.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둘째로는 우회적인 검수완박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검수완박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검수완박을 법률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 우회적으로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직제 개편을 통해서. 네. 예. 이 왜 그러냐면은 이 조직 개편안을 보면 17개 지방검찰청 형사부가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돼 있고요. 네. 만약에 수사하려면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 검찰이 나 이거 직접 수사할래요라고 얘기를 하면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군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네. 검찰총장이 사실상 지휘권을 갖고 있잖아요. 너 하지 마. 그러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의 생리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는 어떻게 검사들이 받을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보다 작은 규모의 지청 형사부가 수사를 하려면 별도의 이제 수사팀을 구성해야 하니 예. 그 수사팀을 구성할 때는 조직과 인사의 문제가 돼버리잖아요. 그럴 때는 검찰총장이 요청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아, 사안별로 하는 건 검찰총장의 승인을 하면 되지만 지청 차원에서 하는 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안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수사팀을 꾸려야 되는데 네, 그렇죠. 이걸 꾸릴 때는 법무부 장관의 결재가 필요하다. 네. 우리가 이제 검찰청 조직을 보면 네네. 지방검찰청이 있잖아요. 그 아래 뭐 순천지청 뭐 이런 식으로 네네. 부장검사가 있는 지청급이 또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청의 경우에는 형사부가 있다 하더라도 형사부가 예를 들어서 선거사범 뭐 무슨 특별수사반 뭐 네. 이런 걸 꾸린다고 해보죠. 그럼 그거는 형사부 인원으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조직과 인사 문제가 따라가니 그거는 조직과 인사 문제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하도록 현행 법에도 돼 있으니까 네.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6대 범죄만 지금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6대 범죄도 주로 이 과거에는 특수부가 담당했던 것을 특수부를 인지수사부서였는데 그걸 반부패 강력부로 바꿔서 그 반부패 수사부가 전국의 3개 지청에 지금 그 지방검찰청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 광주, 대구 여기에서 주로 수사를 담당해라. 그리고 나머지 우리 민생과 관련돼 있는 것은 형사부에서 직접 수사를 하도록 해 있는데 형사부마저 직접 수사권을 제한받는다면 사실상 수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한다는 거죠. 검찰은 반발을 한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우리가 그랬잖아요. 경찰은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만 하자. 그렇죠. 원칙은 그렇게 출발했던 이렇게 한다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검찰 쪽에 좀 너무 좀 이기적인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세상이 흑백으로만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여기에도 이제 여러 가지 틈새가 있겠죠. 죄송합니다. 예. 아니요.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형사부가 민생과 관련돼 있는 사건을 많이 수사하는데 경찰이 수사하고 또 검찰이 갖고 와서 기소 여부 판단하고 또 수사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너무 느리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형사부만이라도 수사 권한을 좀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리는 전혀 근거 없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한번 좀 우리가 프레임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죠. 사안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고요. 예. 대다수 언론에서는 검찰이 자꾸 희생양이다. 탄압을 당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먼저 접근을 해요. 언론에서? 네, 왜냐하면 검찰이 기존에 갖고 있는 권한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이런 것에 관한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검찰은 현 정부가 자꾸 탄압하고 있어. 그래서 있는 걸 자꾸 빼앗아가. 이런 관점으로만 지금 기사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이 너무 막강한 권력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네. 그걸 줄이자고 하는 일환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언론에서는 그걸 마치 당연했던 것들을 뺏기는 듯한 뉘앙스로 검찰의 이런 상황을 그러면 보도한다. 검찰은 계속 피해자가 되잖아요. 그렇겠네요. 근데 네. 검찰이 과연 피해자입니까?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사권을 박탈한다 하더라도 기소권도 가지고 있잖아요. 경찰에서 제일 신경 쓰는 게 영장 청구권이에요. 왜냐하면 경찰이 아무리 수사하려고 해도 영장 청구권을 검사가 쥐고 있으면 수사를 제대로 못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건 여전히 검사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 지휘권이 없어졌다고 해서 수사를 전혀 통제 못 한다. 이것도 사실은 말이 좀 안 되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요. 뭐 예를 들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문정부에서 탄압해서 수사 못했던 건가요? 수사는 다 했잖아요.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예. 굉장히 흥미로운 보도가 하나 있었어요. 천준이라는 작가가 다음 주에 신간을 낸다고 하는데요. 윤 전 총장 측과 처음 교감을 해서 만들어낸 책이라 그래요. 예. 이전에 나온 책은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건데 윤 전 총장이 평소 주변에 나는 보수주의자라고 말해왔다고 하고요. 예. 2012년 대선 때 부친인 윤기준 교수와 함께 박근혜 후보 유세장을 찾기도 했다. 이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예. 윤 전 총장이 만약에 뭐 대선까지는 생각 안 했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뭔가 연루됐을 만한 의혹이 나온다. 그러면 그걸 막 파고 들어가면서 수사했다. 그 수사의 칼날은 공정했는가. 이런 반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네. 검찰을 만약에 뭐 셰프에 비유한다면 네. 깍둑 썰기를 할지 채 썰기를 할지는 칼을 준 검찰 마음이잖아요. 어. 호랑이를 그릴지 고양이를 그릴지는 검찰이 수사를 해야 아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죠. 근데 수사하면서 호랑이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수사 권한에 관한 문제가 그동안에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건데 그 수사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마치 피해자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럼 원칙상 맞지 않는 얘기 아니냐. 뭐 이런 반박도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 결정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대검 입장문을 봐도요. 큰 기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를 안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앞서 뭐 반박이나 아니면 검찰 주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접점을 찾는다고 하면은 형사부의 수사 권한을 어디까지 줄 것인가. 여기에 아마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뉴스소다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사본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